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전화 수의 증가는 자살률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징후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서 상당히 많은 상담 전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 전화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자살 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 전화끼리는 자동 연계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 알아서 자기 샘플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살 전화 상담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예방을 하고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대책을 세우실지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장관님, 전국적으로 자살이 빈번한 곳 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곳에 따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매달 분석해서 자살이 증가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컨설팅하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 곳, 다량 많은 자살자 숫자가 많은 곳, 그리고 갑자기 증폭된 곳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들 그리고 보건 전문가들, 현장 전문가들과 해서 지역 자살 예방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시면요. 첫 번째, 왼쪽 지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자살자 수입니다. 자살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자살자의 증감률입니다. 어떤 지역은 가장 빨간 데를 보면 58.9%에서 275% 정도까지 자살률이 증감을 한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굉장히 많아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이다 이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도의 지역은 자살자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같은 지역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지역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관리가 필요하고 그거의 시작은 자살자 통계와 원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살의 컨트롤 타워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도 지역 자살 예방과 국가적 이슈 자살 예방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자살 정책 전략 만들 때 지자체에 자살 예방 전담관을 두고 전담 조직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읍면동 그 보건복지 관련된 그 협의체, 복지 협의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접근과 또 중앙 부처 간의 협력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청 1호 행사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장관님. 네. 그런데 사회적 참사 이후에 심리 지원 체계에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세 가지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심리 지원 대상자의 DB 구축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합 관리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대상자 모니터 체계도 잘 갖춰져야만 참사 이후에 또 다른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실제 재난 및 사회적 참사 이후에 심리지원 DB 구축체계 및 관리가 우리 장관님께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조금 있다. 네. 한꺼번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심리체계는 재난 이후에 당사자가 스스로 오지 않으면 접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스로 오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 누락되기 굉장히 쉬운 자기 등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원 대상자 DB 구축이 관리되고 하는 책임 창구가 현실적으로는 저는 부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별, 기관별, 재난 유형별로 제각기 관리되고 있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주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 및 권역 트라우마
트라우마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재난 경험자의 심리 상담 및 치유를 연계하고 지원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서로 다른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DMHIS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MHIS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 따라서 상담 일지, 작성 폼, 작성 내용, 진단, 척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갔다가 정신보건지원센터에 가기에는 자기의 일반된 상담 시스템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 의원님 그 세 가지 제안해 주신 심리 지원에 대한 DB 통합 관리 시스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업무에 대한 표준화나 개발이 조금은 더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보충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정보 시스템 연계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스템 연계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권역으로 뭐 권역에서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근데 이게 동일한 방식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은 그 안의 내용을 연계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DB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서 종강 이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